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역법 말고 귀납법 말고 가축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 사고, 인류의 사고의 세 가지 형태, 그리고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연역법, 그 다음에 귀납법은 부분적, 대세적으로는 연역법이 지배했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 프래그마티즘, 가축법, 귀축법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브덕션에 의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사건 추리할 때 형사사건, 기타 파인만도 양자역학에 도입하고 프래그마티즘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I에서도 핵심입니다. AI에서도 핵심, 믿음의 변경, belief revision, 믿음을 항상 변경해 가야 돼요. 우리의 리즈닝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고정된 사고하는 사람은 이 리즈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diffeasible reaso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변하는 거. 베이에지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에지언이라고 표현하는데 베이에지언이든 diffeasible reasoning이든 non-monotonic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부 같은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belief revision. 믿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과한 것 같다? 자세히 가고 멀리 가고 더 가까이 가고 손을 대보고 만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 거고 모형이고 기타 이렇게 항상 변하는 거. 고정되는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역법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if A then B, 룰을 정하고 A라면 조건이 완성되면 A에 따라서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은 C다. 이건 많이 아시죠? 문제가 뭐냐면 if then 룰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룰이 없으면 이건 적용이 안 돼요. 룰이 없으면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룰을 찾아야 되고 룰을 그래서 일부러 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사람들은 룰을 안 찾아요. 나 룰 못 찾았어.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도 룰 찾았다 하더라도 룰 이거 있잖아요. 여기 법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관계입니다. A가. 이런 사실 못 찾았어.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if 룰 대전제, A 사실, 소전제 이거를 무시하면 C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연역법은 한물 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합적으로 맨 마지막엔 이 연역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을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단서, 작은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 부분에서는 이걸로 가면 안 된다. 대전제와 소전제를 일부러 안 찾으면 끝나니까.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1902년에 찰스 피어스가 만든 원문입니다. 원 그대로. 거꾸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가축법 핵심은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발견됐다. 관찰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 발견됐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두 번째 줄이죠. 이런 경우라면 놀라운 사실이 설명된다. 따라서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 가축법의 핵심은 따라서 A를 의심해 볼 이유가 있다. reason to suspect.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심해 볼 이유가 된다. A일지 모르는 가설을 의심해 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김경률 회계사가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 이재명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다루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 다룸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저는 일반적인 거 다루지 않아요. 무엇인가 특별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일반적인 거, 연합법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실이 발견됐다. surprising fact. 특별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례적 사실이 발견됐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그럼 이걸 추구해보자. 수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수사도. 그래서 미국이 수사가 발달되고 미국의 수사법, 미란다 사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수사, 추리.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올린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탐구했고 오늘도 아침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률 회계사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근데 회계에 특화되신 분이죠. 다른 부분 또 이 부분만 특화하셔도 지금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다른 부분도 이제 참고하면 우리가 통합해서 보면 되죠. 김경률 변호사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재명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배임이 의심된다. 네, 이건 매우 순수하시고
그냥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배임. 근데 배임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배임으로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수사기관이 들어올 걸 알고서 배임으로 들어올 걸 알고서 대비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느 사람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임이라고 의심한 변호사도 맞지만 배임을 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 계열사를 통합하는 중견기업에서 법무팀 총괄, 법무팀 모든 법무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 직속으로 뭐 오른팔 왼팔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통상적으로 그런 지위에서 일을 했었고 우리가 민자역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자역사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뭐 5천억에서 5천 이상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름만 되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있어요. 민자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거 있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했었고 그 법무팀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이 있고 법무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분에서는 이사, 경영지원 이사가 담당했고 저는 법무 관련 하지만 나눠져 있지만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기에 법무 부분 자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처하는 것까지 항상 그 사장이랑 그 다음에 그 이사랑 고문이 있어요. 저희도 고문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존재합니다. 고문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잘 안다. 큰 부동산 관련된 거 제가 잘 안다. 이 이후에 제가 로스쿨을 가고 이런 실무적인 거를 통해서 이론적인 게 충족이 안 되고 제가 철학적인 게 궁금해서 로스쿨을 가게 된 거고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은 그 법대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법대인지는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천재단도 관련이 되고 아무튼 법대를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때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은 어떻게 기업 다니면서 다니느냐. 네,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주간 대학원, 일반 대학원처럼 되어 있지만 야간적으로 수업을 엽니다. 이런 기업체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약간 변형해서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일반 대학원 나온 건데 법 문제는 야간에 수업을 해준다. 그런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로스쿨 간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부동산 회계 이런 거는 기본 지식이 일단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김경림 회계사님처럼 좋은 지식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법도 최고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최고 지식을 얘기하면 되게 애매한 말이니까 최고를 갈구하는 진정으로 갈구하는 사람이면 지식을 많이 쌓겠죠. 정말로 한국 수준을 벗어나고 싶다. EU법 유럽연합법 다 국제법도 하고 국제법은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큰 의미에서는 중요해요. 크게 갈 때. 하지만 실질적 테크니컬한 것은 EU법, 그 다음 영미법, 대륙법도 EU법에 많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EU를 지금 지배하는 것은 EU법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법, 그 다음에 영미법이 있죠.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세 개. 그 다음에 영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판례로 이루어진,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판례를 누가 많이 아느냐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지식, 회계 지식, 법 지식도 필요한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입니다. 실무의 그 영역, 그 당시 시점, 그리고 부패 현황, 한국의 부패 현황을 알아야지만 실무와 결합돼서 시너지가 되고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론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부패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해외 소송 관련된 것도 실무한 경험이 있다. 법무팀 총괄이었다. 계열사 법무팀 각 계열사마다 있고 그것을 또 제가 말씀드린 중견기업이라는 그 실질적 사장, 모든 계열사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밑에 있는 법무팀이기 때문에 모든 계열사의 법무팀까지 총괄한 거죠. 그 경험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건 쭉 기사 보면 되니까 제가 이제 단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가정한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상한 사실이 설명된다. 그럼 이러한 경우라는 것을 룰일 수 있고 가설일 수 있고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화된 어떤 명제를 우리가 가설, 상정해보거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가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남의 김경률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SK가 아마 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SK가 특정 금전 신탁으로 들어와 있는데 SK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보니까 명분은 특정 금전 신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의 핵심입니다. 조국도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정경심도 문제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신탁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근데 대륙법은 역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미국 가가지고 이런 걸 다 배워온 거죠. 그래서 대륙법에서는 쓰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류분 대신해서 유언할 때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굉장히 많이 정당하게 쓰이지만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 한 예가 있죠. 지금 딱 나오죠. 불법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를 조국 같은 분들,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신탁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거고 이상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제 왜 딱 이상하게 쓰이게 딱 좋게 돼 있어요. 명분은 특정 금전 신탁, SK가 들어와 있어요. SK가 지분으로 들어와? 사실은 뭐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7명. 공개가 안 됐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일반 기사니까 쭉 오늘 아침 기사인데 쭉 보시면 되는데 놀랍죠. 천화동인 1호부터 7인 다 소유가 밝혀졌죠. 근데 뭐 여기 보면 대충만 봐도 여기 보시면은 그 1호 화천대유 100% 지분 예, 김씨와 같이 있는 사람이 2호입니다. 관련성이 인정되죠. 3호는 누구냐면 김씨의 친누나 또 연관돼 있죠. 4호는 박특검을 왜 냈을까요? 박특검 아시죠? 여러분 누구? 예,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왜 넣었죠? 그리고 박특검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충격 놀라운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다 이 조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조사 안 들어가면 이제 정민사건 꼴 나는 거죠. 조사 안 한다 이거죠. 강제복송 조사 안 한다.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 6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형 회계법인다 넣어놨죠. 스타급 회계사업. 황당하죠, 여러분. 딱딱 방어하려고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비리가 없으면 방어가 아닌 거고 비리가 있으면 방어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리가 있다면, 부패가 있다면 그거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리가 없으면 뭐 자기네끼리 비리 없으면 그 자체로 끝나는 거니까. 그 경제지, 언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형 로펌 들어가 있고 회계사 들어가 있고 경제지. 이분 신상도 오늘 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언론사 들어가 있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0% 지분자, 그 친누나, 그 다음에 뭐 근데 왜 박특검이 왜 들어가냐고 여기. 그리고 이제 전 그리고 왜 정치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정치 얘기 관심 없고 저는 인권 침탈하는 거, 그 다음에 대형 비리, 세금을 축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축내고 이걸 막으려고, 중요한 건 이걸 막으려고 국민을 고소하겠다, 언론인을 고소하겠다, 다 고소하겠다, 이런 거, 전 이런 거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저의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거를 공유하겠다, 공개하겠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SK를 통해서 7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것은 명분, 바지사장, 우리가 알고 있죠, 바지사장. 제가 이제 잘하는 표현 안 쓰기로 했는데 제가 화웨이 본사랑 미국 법무부가 싸워가지고 화웨이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각 지사가 엔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티 리스트가 뭐냐면 화웨이가 지분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지사가 그러니까 subsidiary라고 얘기하죠. 지사들이 많은데 이 지사들은 그냥 알아서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돼 있지만 소송할 때 법무부가 관련되고 연방검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말고 재무부가 있어요. 재무부, 그 다음에 관세청,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재무부 관련된 부서가 있고 또 국무부도 있고 외교 관련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오고 들어가는 그 이민 관련된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10몇 개 그 부처가 지사들은 다 지금 다 엔터티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다 치고 있습니다. 다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미국에서 화웨이를 다 치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거. 화웨이가 1위였죠. 여러 분야에서. 화웨이를 그럼 왜 쳤냐? 어떻게 소송에서 이겼냐?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지사장 그 이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SK를 명분으로 넣어놓고
그 SK증권 말고도 그 컨소시엄 얘기 잠깐 나오는데 거기 KB는 또 제 친구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법무에 아무튼 공산당 관련된 그리고 그 자금과 지시를 받는 인민해방군 관련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졌는데 화웨이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작전을 폈어요. 뻔하죠.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 조사하게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다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서 답 안 한다 그러면 추론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화웨이가 졌습니다. 화웨이가 지고 법률도 만들었어요. 연방 법률도 만들어졌어요. 공산당 이제 그냥 무너뜨리겠다. 지금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잘 많이 몰라요. 엔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립니다.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관련된 건 전부. 그러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관련되지 않은 중국 회사가 뜨면 되지 않냐. 미국 회사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없이는. 그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 이번에 다 없앤다 했죠. 그게 다 지금 여러 가지 몰리니까 시진핑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지금 방금 보셨던 특검 이야기 나오고 있죠.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이 누구냐,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 언론인분들이 회계사 들어가 있고 바지사장 이름은 뭐다? 명분으로는 뭘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부패가 있는 거죠. 그 3천억대 배당금 받는 사람들 7명 여기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걸 분석하셔서 그래서 3,400억 7명한테 그리고 이렇게 대형 로펌 변호사 A도 1천억 갖고 갔는데 1천억을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또 이걸 자기네끼리 나누는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국민이 봐도 이걸 왜 숨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왜 SK의 특정 금전 신탁, 특정 목적 신탁으로 왜 넣었을까요? 그냥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가리는 겁니다. 바지사장처럼 아까 그 공산당이 하는 일을 화웨이라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인민해방군이 관련된 거를 일반 기업이 하는 것처럼 다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공개한 거고 이제 이런 건 다 보시지 않아도 돼요. 5천만 원 내고 얼마 갖고 갔다? 5천만 원 내고 얼마 갖고 갔다? 3년 동안 570억. 550억이라고 제가 얼마 영상 올렸죠? 근데 570억 갖고 갔습니다. 5천만 원 내고.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자자를 빼기로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어떻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느냐. 회계사님이 감사보고서 이제 보는 거죠. 감사보고서 보니까 성남의 뜰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성남의 뜰을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는 없습니다. 안 맞죠? 안 맞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혈법이 아니라 룰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다. Surprising fact이 발견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소유주 누구? 가려져 있죠? 실소유주 누구? 이거를 이제 국민이 팔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지 이재명 모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건 모르니까 저는 이재명을 저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조사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받겠다 했으니까 조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사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어도 내 부하들이. 그러면 대통령 될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 얘기가 아니잖아요. 헌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가겠다 하면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지만 대통령 나오겠다 하니까 또 우리의 정민사건을 지지해 주시는 황교안과 관련되고 싸우시는 분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저는 헌법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검증했대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회계사님이 맞아 그러니까 맞다라고 인정했다 합니다. 그때 김경률 회계사님이 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감이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저의 오늘의 단독. 왜 단독이냐면 여기까지는 김경률 회계사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단독이 뭐냐면 플러스. 제 의견을 하나 플러스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플러스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한번 강조드리고 플러스 하겠습니다. 더하기 뭘 더하냐? 여기에 김경률 여기에 더해서 자
3개 컨소시엄에 넣었는데 성남의뜰 말고 아까 지금 KB증권인가 하나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거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제 친구 되게 대원하고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다 알 텐데 그러면 다 알게 법무 관련된 일은 다 거칩니다. 이거 안 거쳤으면 더 웃긴 거죠. 근데 제 친구가 되게 바른 애인데 당연히 걔는 제가 조금 더 뭐 이상한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KB증권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갔는데 접수 마감 다음 날 저도 처음 봅니다. 접수 마감 다음 날 뜰 선정. 이 부분 경험 많으신 회계사님도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하면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 기관, 공적 조직, 공무원 이런 공적 어떤 조직에 민간이 컨소시엄을 넣었을 때 규정이 있다 다 하겠죠. 그래서 접수 마감을 했는데 보통 2주, 아무리 적어도 2주 이상 걸립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한 달. 왜냐하면 단계가 있고 단계가 쫙 거쳐요. 그 다음에 전문가 모집하고 룰 얘기해주고 심사하고.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 말 되십니까? 그 다음날 접수 그 다음날 그럼 소송하면 이긴다. 소송해야죠. 근데 소송 안 하잖아요. 이 3개 중에서 나머지 두 개, 성남의뜰 제외한 나머지 2개가 소송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서로 다 묵인한 거죠. 이 단합을 하면 이거는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단합에 관한 특별법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처벌됩니다, 여러분. 그럼 단합한 이유는 뭘까요? 돈을 받았거나 일반론입니다. 돈을 받았거나 그 단합 회사의 사장이 돈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익이 있으면 뇌물은 금전만 이익이 아닌 거 뇌물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사업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 2명 조사하면 됩니다. 그냥 압색하면 됩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 소송하면 승소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소송하냐? 접수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한계가 선정됐대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자료를 다 내야 되는데 접수 마감하고 그 다음날 너 어떻게 해요? 무슨 단계, 무슨 검증을, 무슨 심사를 하고 누가 했고 다 자료 내세요. 이렇게 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송 안 하잖아요. 이 소송 안 한다는 게 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리. 왜 안 할까요? 뇌물을 받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비리. 그래서 다음날 마감됐다.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다. 소송 안 하고 있다. 이상한 사실이 투고 발견됐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reason to suspect.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 해보자 이거죠. 하라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의 단독 오늘의 공개는 뭐냐면 뇌물 의심 든다 이겁니다. 돈을 줬든 누구한테 줬든 공무원한테 줬든 심사하는 사람한테 줬든 심사를 하라고 안 하는 하라 마라 지시하는 사람한테 줬든 또 그 윗사람한테 줬든 이재명한테 줬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업 기회를 줬든 다음의 기회를 줬든 기타 무슨 뭐 자리를 줬든 여러 가지 뇌물에 관련된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뇌물죄 의심 든다. 조사해보자. 이재명도 조사해보자 했으니까 뇌물죄 좀 의문 든다. 김경률 회계사님은 소송하면 승소한다. 이 정도로 잘못된 거다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에 더하여 뇌물 의심이 든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제도, 이런 과정, 이런 감독, 이런 비전, 이런 특정 업체에 이 정도 5천만 원 배당 투자에 지분에 570억 배당 이런 사람한테 누가 국가를 맡기냐.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국가를 맡기냐. 이 정도인데 대통령 누가 국가를 맡기냐 이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리 이거 무너질 것이다. 줄리 사생활 공개하는 거 이거 많이 이번에 그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서지호 변호사 무슨 뭐 누구누구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니까 제가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줄리 문제. 줄리 사생활 성생활 보도하지 마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고소 들어가 있죠. 지금 이거 윤석열이 고소 들어갔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한예슬 성생활, 사생활, 그다음에 2차 생활 건들지 마라. 이거는 불법이다. 김용호 울면서 모든 영상 내렸습니다. 김용호 울면서 영상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예슬. 제가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은 보도는 있었겠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보도했습니다. 그 썸네일 제목을 달면서 한예슬. 그리고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이거 잘못됐다. 어제 파기됐습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건 명예훼손 아닙니다. 적법한 표현입니다. 공산주의자. 제가 계속 다뤘던 겁니다. 영상에서. 정민 사건 제가 다루고 있고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더 잘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누구라도 싸우고 있다.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다 국민들이 위대하시고 전우여 잘 자라. 정민 사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핵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민의 인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건은 뭐다? 이지 사건은 뭐다?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고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의원이 이상한 짓 했죠. 8개인가 9개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 전부 다 서행정법원에서 조의원이 패소할 것이다. 제가 예측했습니다. 예전에. 진짜로 8개인가 9개인가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진짜 전부 다 조의원이 패소했습니다.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공표를 해요. 항상 이렇게 룰을 만듭니다. 근데 룰을 막 만든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의원이 룰을 만든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어요. 행정법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법. 고려대 류지태 교수님, 저희 스승님 고려대 류지태.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의 달인, 행정법의 최고. 이 류지태 교수님한테서 제가 행정법은 정말 A, 무조건 전 A. 뭐 A 플러스까지는 못 갔지만 A 받았습니다. 행정법 룰 만든다고 다 아니다. 룰 자체도 저작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막 자기네가 공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뢰 원칙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행정법 원리가 있습니다. 조의원 질 것이다 예상했고 조의원 다 졌습니다. 조의원 자사고 관련된 조의원 다 졌어요.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죠. 설명한다고 하더니 해명은 1도 없고 법적 조치한다라고만 국민과 국가를 협박한 거 아주 지겹습니다. 이런 거. 권력자가 권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고 조선일보를 또 특정을 했어요. 이렇게 손때려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랑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본도 안 된 개쇼적 행위. 개쇼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행위. 공무원이 이런 행위 잘못됐다.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기본도 안 된 아프리카 최후진국 수준의. 따라서 저희는 어제 조국수호 홍준표 발언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지금 행위가 미쳤다. 사람이 아니라 행위가 미쳤다. 홍준표가 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홍준표 법치의 기본도 모르는 거고 법의 지배 이 이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국을 과잉 수사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다 유죄가 줄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재명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한 회사한테 570억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뇌물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독 뇌물죄 수사하라. 정민 사건은 황교안 우리의 황교안 일단 정민을 위하고 있습니다. 정민 사건. 저는 황교안을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저는 누군지 제 개인적인 건 밝히고 싶지 않고 정치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정민 사건 한 청년의 순수 청년의 생명과 관련된 황교안. 여러분 감사합니다.